안녕하세요, 팡수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얘기 말고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좀 유용한 팁일 수도 있는데 이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서방 안중도 전기를 제 유튜브 채널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면 취업을 할 건데, 취업을 하면은 이 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인지 아니면 나쁜 회사인지, 오래 다닐 수 있는지 오래 못 다니는지, 평균 몇 명이나 다니고 있는지, 근속연수가 몇 년이 되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궁금한 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지금 이 회사에 한 5년, 6년, 거의 횟수로는 6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요거를 6년 전에 알고 이 회사에 요런 거를 좀 조사해 본 다음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신빙성이 꽤나 높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취업하려면 좋은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잖아요. 뭐 젊은 나이는 망설이고 고민하고 경험해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 20살에 대학교 들어가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4년제 졸업하면 26살이에요. 그 조금 한 1, 2년, 3년 뭐 잠깐 뭐 흐지부지 하면 29, 30이란 말이죠. 이제 그때 취업해가지고 뭐 내 적성에 맞냐 안 맞냐면 이제 그때는 조금 멈칫할 때가 됐긴 됐죠.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면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보고 가야지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환경이 되는 거죠. 아무튼 각설하고 제가 좋은 회사 고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다트를 검색하세요. 그럼 여기 전자 공시 시스템, 여기 다트 있거든요. 다트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회사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의 재무제표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을 써서 이제 여기다 공시를 하는 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큰 정유회사 보시면 여기 분기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기 보고서를 클릭하면 이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게 되면 20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요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쭉 이렇게 회사명도 나와 있고 뭐 누구 있고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8번 여기 보시면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요거거든요. 요것만 보시면 거의 게임 끝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임원이랑 직원들이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보다가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직원 현황이 있어요. 직원 현황. 그게 20년 9월 30일까지 뭐 무슨 사업 부분이 이렇게 있고,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정규직이 몇 명, 비정규직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첫 줄 하나만 보고 따지고 보면 정규직에서 1,4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균 근속 연수가 19.5년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높은 거예요. 우리 평균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오래 다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연봉도 높고. 근데 지금 여기서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이 얼마냐? 지금 이 1,400명 중에 뭐 30년 다닌 분들도 있고 20년 다닌 분들도 있고 25년 다닌 분들도 있고 막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 평균 근속 연수가 높다라는 거는 신입사원에 들어가면 그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급여액인 여기 1인 평균 급여액이 나와 있습니다. 8,437만원. 그게 3분기까지만 해서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8,400만원에 나누기 3분기 곱하기 4분기, 그럼 이제 1년 연봉이 나오는 거죠. 1년 연봉이 1억 1,200만원 1억 1,200만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1억 1,200만원 정도 받아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회사들이 왜 억대 연봉이니, 오래 다녀야 되는 회사이니, 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지 알겠죠. 근속연수도 길고 연봉도 높고, 이런 회사는 보통 가면 그냥 오래 다닐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냐면 이 정유회사라는 게 탁기 매출이 올라가는 정도도 아니고 내려가는 정도도 아니고, 경제발전이 높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테고, 경제발전이 그렇게 후퇴될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준화한다는 요 선을 항상 맞추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높지도 낮지도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그런 정유회사이기 때문에 근속연수도 길고 연봉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다른 회사 한번 봐볼까요? 다른 회사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라면 잘 파는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보고서 보면 라면 잘 파는 회사 보면 이것도 똑같이 3분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임원 및 직원들의 현황 보면 이사들이 뭐 누가 있고, 이사진이 누구 있고 뭐 쭉 해가지고 뭐 주식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직원 현황, 직원이 1,700명 정도 돼요. 총 토탈이. 근데 여기 남자 직원이 424명, 평균 근속연수는 8년 5개월, 다른 사업 부분은 8년 5개월, 거의 비슷하네요. 8년 5개월. 근데 1인 평균 급여액이 3,626만원. 이게 3분기 했을 때 계산 한번 해볼까요? 3,626만원 나누기 3 곱하기
4. 그럼 이분들은 이제 1년 연봉이 거의 4,8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 뭐 이제 잔업수당 조금 더 들어가고 뭐 사람마다 좀 다 다르잖아요. 이거 평균이기 때문에 거의 요 정도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한 80% 정도만 곱하기 여기에 80% 정도만 하면 거의 신입사원 연봉이에요. 그럼 3,800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뭐 신입 초봉이 뭐 3천만 원에 낮추면 잔업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3,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회사 뭐 마지막으로 딱 한 회사만 더 볼게요. IT 회사. 요즘 IT 회사 핫하죠. 제가 보는 이 IT 회사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10년 정도? 스마트폰 나오면서 시작됐으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대표이사 쭉 누구 있고, 그 다음에 임원 및 직원들의 현황 딱 들어가 보면 이것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 남자 1,500명, 여자 1,000명 정도 해가지고 평균 근속연수가 5년 2개월이에요. 거의 그러면 이 회사가 세워진 지 5년, 아니 10년 정도 됐으니까 스타트업일 때는 뭐 조금 한 1, 2년 정도 뺀다고 치면 8년 중에 8년부터 이제 진짜 직원들을 뽑았다고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한 명은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 평균 급여액이 얼마냐? 9,900만 원입니다. 9,900만 원. 3분기까지 해서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볼까요? 9,900만 원에 나누기 3 곱하기 4. 지금 3분기까지만 일했는데 1억 3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지금 인당 1억 3천만 원씩. 아 죄송합니다. 1년에 1억 3천만 원 지금 벌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 작년에 이제 연천징수 했으니까 거의 요 정도 했을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여기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이 좀 차이가 연봉이 좀 많이 나잖아요. 한 거의 4천만 원 정도? 이 IT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율 출근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8시간만 채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마 야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야간 수당도 따로 받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직원들보다는 남직원이 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IT 엔지니어들은 거의 남자들이기 때문에 뭐 자진해서 야간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근무조가 밀려가지고 야간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보통 남자들은 이제 야간도 하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제가 봤을 때 평균인 거지 이거에 너무 의존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그냥 알고만 계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따지게 되면 결국은 제발 못 챙겨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봐서 할 수가 있고 그냥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경험 쌓는다 생각하시면 그냥 적정 수준에서 그냥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0살이 아니라 이제 저처럼 2년제 나오고 군대 빨리 갔다 오고 23살, 24살에 취업하게 됐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 기업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 따로, 기계 따로, 뭐 냉동기 따로, 설비 따로,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인데 따로따로라서 본인의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냥 예측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회사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그 중낙계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계좌부에 계좌부 뭐 일지 썼다가 현장 나갔다가 뭐 다른 부서에서 콜 하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좀 하루 일해주고 막 요 부서 와가지고 이제 청소하고 그렇다고 뭐 쉬는 시간이 많이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위에서 그냥 끌고 가면 그냥 가는 거야. 갔다가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몸 다 베리고 막 피곤해가지고 아우 막 오늘 소주나 한잔 먹고 자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근데 거기서도 배울 건 있어요. 근데 이제 30살 넘어가서 배우기에는 좀 뭐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보다는 이제 30살부터는 이제 후진이 없잖아요. 저도 후진 기어를 뺐어요. 차에 이제 후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가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갈 생각을 해야지 개인 기업 가서 또 배우고 이러면은 끝도 없습니다. 진짜. 근데 단지 이제 20대 초반이다 라고 하면 그냥 한 2년 3년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오늘은 일단 뭐 이렇게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소서 잘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접 잘 보는 방법 꼴찌가 해봤습니다. 꼴찌가 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하면 정말 좋은 빚을 바랄 거예요. 단지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소서 잘 쓰는 방법, 면접 잘 보는 방법 요거 한번 제가 컨텐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